야, 배구수로 이사 가면 서울대 갈 수 있겠다. 자, 이번에는 상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네. 일단은 상가 공급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주로 선호하는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여기도 LH에서 분양하는 이런 상가였나요? LH에서 분양하는 건 단지 내 상가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거기. 여기선 택지를 분할을 받아 입찰을 통해서 분할을 그렇죠. 받아서 네. 네. 입찰 그리고 나서 받아서. 지어서 그리고 나서 그렇죠. 분양을 했다. 지어서 분양하기보다 네. 짓기 전에 아, 짓기 전에. 짓기 전에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지은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저 대표님 얘기를 보면 일단은 전국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는 매장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네.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이제 상가가 신도시니까 이제 형성들이 많이 되고 또 네. 주변에서 유입이 현재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음, 주로 배구 신도시가 이제 구도심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네. 약간 떨어져 있는데 거기 시화공단, 네. 또 뭐 반월공단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여기 그리고 뭐 좋잖아요. 정왕동 쪽에서도 가족들과 넘어오고, 함께. 네, 그렇게 해서 밤이면 정말 손님들이 많아요. 고객들이 붐벼요. 사람이 붐빈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붐벼가지고 새롭게 매장을 오픈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어떤 프랜차이즈들 네네.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렇게 형성되면 평균 하루에 일 매출이 1,200만 원까지 나오는 그런 업종도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나중에 끝나면 귀뜸 좀 해주세요. 네. 네. 일단 궁금하신 분들 전화 드려야 되겠네 이거. 정말이에요. 거기 네. 저희가 이제 블로그에다가도 그 업종 음. 소개들을 간간히 하고 있기도 하고 한데 네네. 아. 뭐 점심시간에도 손님들이 많고요. 또 밤이면 야 정말 여기 상권이 살아있구나 이럴 정도로 상권이 살아있는 지역이 있고 현재 그 아직 입주가 덜 된 그런 쪽은 현 공실이 있죠. 아, 그렇죠. 예, 양분화 현재는 조금 양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그렇죠. 맞을 것 같아요. 구조조정 좀 네네. 해야 돼요. 그래야 자리 잡혀요. 네. 그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네. 제가 지금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애들 학교를 보내거나 또는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네. 한 바퀴 돌면서 네, 그렇죠. 뭐 대화도 나누고 엄마들끼리 엄마들 네트워크. 입소문으로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네. 100곳은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100곳 신도시 총연합회라고 해서요. 네네. 100곳의 모든 분들이 그 총연합회를 이제 주목하고 네.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고 네. 그 연합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거기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서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많은 그 젊은 분들이 이용도 하고 또 배구 신도시의 베라맘 카페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카페요? 베라맘 베라맘.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젊은 엄마들이 많이 이야기도 하고 카페에서 함께 그러네요.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네. 사시니까 정보를 나누는. 그렇죠. 그러니까 맛집도 뜨면 대박 네, 나는 거네. 정말 완전. 대박이에요. 네. 네. 아,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 네. 대표님이 한 장으로 요약해서 배곡 네. 신도시에 대한 요약을 좀 만들어 주셨는데 네. 일단 보면 네. 그동안 이야기 나눴던 내용들이 쭉 나와요. 네, 뭐 네, 네. 신안산선, 지하철 4호선, 월판선, 네. 광명 KTX, 그다음에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나와 있는 숫자 네. 답을 안 주셔가지고 시작부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 자, 하나씩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 네. 네. 가 뭘까요? 첫 번째 여기 보면 네 이것은 100곳 신도시의 면적입니다. 아, 면적. 네. 네. 저것을 이제 평으로 치면 148만 평이다. 148만 평. 예, 네. 148만 평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부지가 이제 네. 20만 평을 차지하고 있고 네. 공원이 약 7만 평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면적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두 번째는 뭔가요? 요거는 백오 신도시의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네네. 현재 인구수 네. 말씀하시는 거죠? 2019년 7월 현재 음. 63,289명 인구가 이렇게 꽤 많이 사시네요. 많이 살고 있죠. 자, 네. 세 번째는요?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오 신도시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네. 그 시설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서울대학교, 서울대병원이 그 단계별로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원래 서울대학교가 여기 시작할 때 2018년이면 완공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상가도 지금 다 지어졌고 오피스텔도 다 지어졌어요. 그런데 공실이 있어요. 서울대가 안 들어왔어. 그렇죠. 왜 늦어졌죠? 그건 시흥시와 서울대의 어떤 그 협약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타결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었겠죠. 최종 조율에 있어서. 조율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그 분양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그런 분들 보는 그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뭐 상가가 많아서 네. 부동산을 운영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네. 임차나 매매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지만 네. 정말 그분들 한 분 한 분은 피 같은 어떤 그 그렇죠. 자신의 돈들을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들보다는 이게 빨리 진척이 안 되니까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에 대해서 이제 막 관심이 없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단계는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저희한테 와서 서울대병원 언제 들어와요? 또 서울대학교 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 보면서 서울대학교 빨리 들어왔으면 서울대병원 언제 지어지는 거야? 이러고 이제 저도 이제 마스터 플랜 뭐 나왔길래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보고 또 읽어보고 했는데 되긴 되는구나. 단기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구나. 이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자, 일단 먼저 들어오셨던 분들은 약간 좀 기회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네.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조금 늦어졌지만 네. 목적대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단은 충분히 어쨌든 이루어지게 될 거니까 그렇죠. 다행이라고 네, 생각이 네. 되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익 실현이 조금 늦춰졌을 뿐이지 네. 기대했던 이익은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귀결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서울대학교하고 서울대병원 들어오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네. 있고 영화관도 그 작은 면적의 도시에 2개나 있어요. 네. 메가박스, CGV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문화시설 또 이용할 수 있고 또 이거 중요한 거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서밋 플레이스 그 시투부지 앞에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2층으로 지어지는 걸로도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뭐 서울에는 세종문화회관이 있지만 백오 신도시에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그렇게 148만 평에 딱 짜여진 그 정중앙에 네. 생명공원 옆에 또 들어서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문화적인 시설이라든가 네. 교육도 초등학교가 지금 5개나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초등학교 또 중학교 대학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네. 지금 기회비용을 지금 잃고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리라 보고 있는데요. 네. 조금만 좀 기다리시면서 그런 힘듦을 좀 참아가시면 네.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상가도 자리 잡고 그리고 본인들이 가진 어떤 수익률도 성취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것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의 요충지다. 백오 신도시가 그래서 가까운 송도
정항 IC를 타고 건너가면 15분, 대교가 놓아진다면 거리로 측정할 수 없게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서울 이제 접근성이 좋죠. 사당동까지 강남까지도 약 30분에서 40분 갈 수 있고 월판선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월판선은요 월곶에서 판교까지 가는 그 노선 중에 안양도 있고 이 안양까지 이렇게 지나가고 청계나 이런 데 지나가는 그런 노선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판교까지 약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네. 이런 교통의 요충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사통팔달의 교통을 갖고 있다. 네. 네. 자, 5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사억? 4억이면 거래가? 그렇죠. 지금 네. 현재 아파트 가격 34평을 기준으로 4억대의 아파트들이 백오 신도시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가 주변에 없어요. 다른 신도시들을 바라보면 약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백오 신도시에 4억 정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지금 뭐 한 4억 2, 3천에서 5천 정도 하니까 들어와서 이제 사시다 보면 그 겹겹이 쌓여 있는 호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그로 네. 인한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오 신도시로 오시라고. 네. 근데 사실 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은 공급이 꾸준하게 이루어졌고 입주도 계속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네. 공급이 계속 많으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더라도 공급이 더 뛰어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이 못 올라갔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입주가 끝나면 더 이상의 공급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공급은 차단되고 수요는 계속 들어오게 되면 네. 결국 가격은 이제부터 올라가게 되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네, 네. 생각이에요. 어떤 다른 신도시처럼 막 10년 이상 진행되는 신도시 같으면 지속적인 공급이 가격 상승을 못하게끔 찍어 누르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백옥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하게 네. 짧게 진행됐던 이런 개발의 바람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공급은 이제 앞으로 거의 없을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수요를 받쳐주려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6번째 이야기인데요. 6번째는 1,200만 원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1,200만 원은 뭘까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이제 상가 네. 이제 상권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일매출. 일매출. 음. 네. 일매출이 1,200만 원까지 나오는 네. 그런 그 업종들이 100곳에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그 문화나 또 음식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체험을 하시려고 하면 100곳으로 오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일단 업종이라든지 네. 어떤 상가가 어떤 업종에 들어와서 이렇게 궁합이 잘 맞아서 네. 앞으로 효자 노릇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연락드려야 알려주실 거죠? 그래야겠죠. 일단 네. 100곳은 한 번쯤 방문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보면 네. 우연치 않게 정말 아주 우연히 네. 100곳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제가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닌데 네. 일단 100곳이 굉장히 교통적인 측면에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네. 어떤 특별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 100곳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대표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네. 저도 한번 시간 내서 100곳 꼭, 한번 방문해 네, 보겠습니다. 꼭 방문해 주십시오. 네. 자, 지금까지 100곳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눠봤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종류의 신도시들이 있고요. 여러 특색을 갖고 있는 신도시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가장 이슈가 되는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이 바로 교통 여건이었죠. 개발을 하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건 아니냐.
그 지역에서 도심으로 출퇴근이 용이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3기 신도시를 지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105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외에도 지하철 노선 3개, 고속도로 뭐 추가로 개통되는 거까지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통적인 호재들,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 병원이 들어온다라는 호재,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서 105 신도시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주변의 산업단지에 있는 어떤 수요들이 105 신도시라는 신도시, 이 일대에 지어진 신도시 중에서는 사실 105 신도시가 규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어진 연수도 그렇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 이와 같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105 신도시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혹시 또 모르잖아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지도. 자, 그래서 오늘 105 신도시에 대해서 우리 윤현숙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대표님 어떠셨어요, 오늘 하시는 동안? 제가 몸담고 일하고 있는 네. 105 신도시를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기쁘고 네.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네. 알릴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일단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소중한 네. 정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아무쪼록 하시는 것들도 좋은 고객들도 많이 만나시고 네. 좋은 계약도 많이 하시고 더불어서 고객들이 잘 됨으로 인해서 대표님도 더 잘 되시는 네. 그런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새로운 별별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